웰리스들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우리 플랫폼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신 이후에 이 마이 웰리스랩을 활용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하나하나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해 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수명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 웰리스랩인데요. 마이 웰리스랩 저희가 오랜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이고요. 오랜 동안 준비했던 만큼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거 그 사전에도 리더 여러분들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 마이 웰리스랩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앞부분에는 이 마이 웰리스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이 웰리스랩을 설명드릴 때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우리 비즈니스 또 우리 건강을 위한 도구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인보다는 그간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했던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 웰리스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간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솔루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파트너분들이나 소비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건강상의 어떠한 불편한 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내용들을, 인지한 내용들을 주관적인 기준에서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 영양소의 가치, 또 제품의 가치, 또 나아가서 우리 비즈니스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진행이 됐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과정이죠. 마이 웰리스 랩은 이 과정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 과정 속에서 단지 내가 그간 인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면 이제는 마이 웰리스를 통해서 그 파트너분들 또는 소비자분들의 객관적인 건강 결과를 바탕으로 그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그간 비즈니스 진행하시는 방식에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구라는 것은 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빨라야 됩니다. 즉시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이 웰리스 랩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를 진행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빠르게 함께 상담하고 계신 파트너분들, 소비자분들의 건강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그 현장에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시는 분이나 또는 설명을 받는 분 양측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는 물론이고 이 확산성이 굉장히 높은 훌륭한 도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 웰리스 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 어떤 도구야?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상담하고 있는 파트너분이나 소비자분들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과 또 나아가서 그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과 영양소들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도구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 웰리스 랩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뭐 기본적으로 마이 웰리스랩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교과서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죠. 마이 웰리스랩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오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이 웰리스랩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래 살고 있을까? 지금 최근에 미팅돼 있으면 독일 날도 세계적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2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920년, 202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대략적으로 약간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83.5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래 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축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2030년경에는 뭐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때 태어난 아이가 기대 수명을 가질 것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 30세에 불과했습니다. 30세 한참 나이에 사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대 수명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수명의 질이라는 것, 삶의 질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조금 더 포커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증가되는데 상대적으로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 수명은 소폭 상승하거나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에 비해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는 살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질 좋은 서비스를 가격 저가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는 살 수가 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적인 차원에서 병원을 가기 때문에 건강의 질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오른쪽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의 사망 원인의 패턴의 변화. 1970년대에는 주로 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의 비중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트렌드로 봤을 때 현대인들이 질 높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건강 수명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패턴은 과정은 바로 만성 질환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80% 이상이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리더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인지하시는 분들, 몸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 만성 질환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만성 질환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은 사실 동일하고요. 그 동일한 원인에 트렌드를 입혀서 단어가 약간씩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건강 관련된 트렌드는 저속노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저속노화라는 것도 만성질환의 수준을 낮춰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모두에게 좋은 건강 정보가 왜 나에게는 효과가 없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 보셨을까요? 뭐 쉽게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모 연예인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은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 자신은 오히려 그 패턴을 따라가게 되면 체중이 증가된다라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왜 나에게만 효과가 없을까?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공통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성 질환은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대사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면역, 염증, 근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성 질환의 발생의 공통적인 기전을 부정하는 전문가들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강 공식은 이 공통 기전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효과가 없는 것일까? 마케팅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원 사이즈 핏 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 사이즈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관리한다라는 얘기겠죠. 마치 예를 들면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종들은 신장이 다를 거고요. 체중이 다를 거고요. 또 발 사이즈도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신발이 사이즈가 우연찮게 자신의 발 사이즈와 맞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만일에 발 사이즈가 신발과 맞지 않을 경우 발이 불편하게 되겠죠. 또 오랫동안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면 발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관리 방식이 현재 바로 이러한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 누구나 다 똑같이 만성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딱 맞아서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분들에게는 효과가 반감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건강관리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일진보한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건강을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에게서 똑같아요. 산화, 대사, 면역, 염증, 근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관리할 수 없으니 그분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분에게 맞는 관리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분의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런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그분에게 맞춰진 건강 관리 방식을 제시하자라는 것이 마이웰리스랩의 방향성이고요. 이러한 방향성을 일컬어 우리는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도 좋겠지만 이제 일진부한 한 분 한 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 방식을 추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마이 웰리스 랩은 이러한 초개인화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를 모델링을 통해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한 현 상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혈액과 신체 계층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9가지 혈액 데이터와 신체 계층 데이터 그리고 체성분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나의 신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합니다. 근데 명확한 파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파악을 하면 뭐해? 왜 내가 내 신체가 이렇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를 위해서 인지적인 기반으로 분석도 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생활 패턴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신체가 왜 현 상태가 됐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통해서 현재 나, 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한 이후에 이 파악된 정보를 빅데이터 속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44만 명 정도의 아주 광대한 빅데이터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건강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그 빅데이터 속에서 나와 유사한 신체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관리를 택했을 때, 관리식을 택했을 때 가장 가치가 높은 모델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AI 분석 엔진을 통한 분석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신체 계층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영역의 데이터죠.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짝수에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홀수에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그걸 우리가 PHR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건강정보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웰리스랩은 그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겠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서 얘기 드린 빅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마이 웰리스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리 없이 마이 웰리스랩 분석을 하실 때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데이터가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데이터, PHR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불러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데이터가 불러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종이 결과지 있잖아요. 그 종이 결과지를 바탕으로 수기 입력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혈액 계층 영역과 생활 습관 영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 웰리스랩, 앞서 얘기 드렸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 관련돼 있는 플랫폼에서 그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정교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이 마이 웰리스 랩의 빅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년간 축적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44만 명의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인체 적용 실험, 대규모 관찰 연구, 공공 데이터에서 확보한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의 혈액 검사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와 인지적인 데이터를 함께 버무려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있을 거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 속의 영양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영양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 10만 종의 식품, 또과 음식, 그리고 88종의 영양소, 또 368종의 식물 영양소를 함께 또 분석을 한 이후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빅데이터가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정확한 분석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정교한 예측률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마이 웰리스랩과 유사한, 어찌 보면 그런 헬스케어 플랫폼의 가치인데요. 마이 웰리스랩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또 모델링 AI 분석을 했을 때 그 유효성 검진 결과를 보게 되면 예측률이 0.935, 0.94
9 정도의 높은 예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0.935와 0.945가 어느 정도의 예측률입니까? 그냥 저희가 높은 수준입니다. 엑설런트 등급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문헌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는 임상 예측 모델 교과서에 따르면 이런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률 AUC라는 것이 0.7에서 0.8 정도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야. 그런데 AUC 예측률이 0.9 이상이야? 굉장히 높은 수준이야. 걸출하다, outstand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걸출한 수준이야, 뛰어난 수준이야, 라는 문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 예측률과 관련되어 있는 값을 분류를 해놨는데 보통 보시게 되면 0.7에서 0.979 정도가 보통 예비 연구 수준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개선 필요하다. 즉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0.9에서 1.0 사이라는 것은 매우 우수하다. 전 그 다음에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0.9에서 1.0 사이의 AUC 값을 갖는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단 도구로서 또는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마이 웰리스랩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리더 여러분들께 물어보신다면 우리 마이 웰리스랩의 유효성 검진 결과 AUC 예측률이 0.9 이상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0.9라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0.9에서 1.0 사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고 진단 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몇 군데 업체에서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보험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PHR 데이터라고 해서 자신의 혈액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혈중 중성 지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수치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렇게 인하되거나 결정되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단지 지금의 현재 결과를 본다라는 의미로서 어느 정도 가치는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마이웨스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모델링해서 현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이윌리스랩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마이웰리스랩은 헬스 스페이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빅데이터 속의 도출된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을 그대로 복제해서 그 변화 과정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존재하는 저라는 사람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가상세계 속에 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이점이 있을까? 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루 24시간 동안 삼겹살만 계속적으로 먹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현실에선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24시간 동안 삼겹살을 계속 먹게 되면 배불러서 못 먹고 피곤해서 못 먹고 힘들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가상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상 속에 존재하는 저에게 24시간 동안 삼겹살을 먹인 다음에 신체의 변화를 보게 되고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도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부분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 마이 웰리스랩에 적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 웰리스랩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마이 웰리스랩 웹을 통해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볼 수 있는 영역, 내가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야? 요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빅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 분석을 한다. 예측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게 뭔데?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건강 지표입니다. 건강 지표라는 것은 현재의 나의 생물학적 나이와 건강 나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노화 속도라고 나오잖아요. 만일에 검사를 하셨을 때 1.0 이상이 되게 되면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서 건강 나이가 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를 딱 받으니까 배속이 1.0 이하야. 0.9 몇이야, 0.8 몇이야 라고 한다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천천히 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엠베서더나 직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노화 속도거든요. 이 첫 페이지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분의 표정, 행동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배속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 전 이제 유추가 되더라고요. 딱 분석하자마자 스마트폰을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는 이렇게 직원들이 있어요. 이건 남한테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죠. 배속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딱 분석을 하자마자 몇 초 걸리지 않거든요. 바로 나오거든요. 딱 이렇게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쓱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속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 한번 봐줘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노화 속도는 마이 웰리스 랩에서 바라는 노화 속도는 0.9 이하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린 나이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대상 교육을 할 때 이 배속에 따라서 교육장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교육 진행했는데 직원들이 거의 이렇게 1.2가 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그 전 클래스 같은 경우는 0.8, 0.7에서 굉장히 그런 교육이 진행됐었는데 1.2가 딱 넘는 순간 이렇게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리더 여러분들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PT 이상으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첫 페이지에서 꼭 한번 제 얘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석하는 순간 핸드폰을 뒤집거나 아니면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는 분들 배속이 좀 안 좋은 거다. 환하게 웃으면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분들 배속이 좋은 거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이 배송만 나왔었는데요. 리더 여러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저기에 다른 뭐 건강보험 건강 그 검진 받게 되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나이. 그런 나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나이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딱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이 배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까? 아래쪽에 나온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의거해서 배속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 웰리스 랩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지금 보시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래프
또 함께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건강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 내비게이션 바로 아래 건강 신호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신호등입니다. 초록색은 긍정적인 거고요. 노란색은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빨간색은 바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신호등만 보더라도 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제가 앞서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만성 질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던 5가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화, 대사, 면역, 염증, 근육 이 5가지에서 만성 질환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이 5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그 5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마이 웰리스 랩은 산화와 대사와 근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상태를 분석해 내는데요. 이거 저기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이 5가지 지표 중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분이 산화 스트레스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할까? 바로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억제 분석 지수의 점수가 낮아? 그럼 이분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관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이 항산화 관리라는 것이 우리 신체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연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에서 유해산소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 발생한 유해산소로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세포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린 건강 문제의 공통 기전 중에 대사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 점수가 낮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대사 스트레스의 점수가 낮으면 신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대사가 신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질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에너지원을 섭취했을 때 적절하게 대사가 일어나야지만 내 몸에 활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대사가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 중성 지질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일 경우, 또 혈관에 끼일 경우 혈행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또 당이 적절하게 대사가 되지 못했을 때 혈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해서 비만도 발생할 수 있겠죠. 즉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적색불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라든지 혈행이라든지 혈당에 문제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육의 수준 그리고 근육의 균형도를 나타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식사 밸런스, 저희가 인지적인 영역에서
마이웰리스랩 분석 시 직접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수를 나타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식사 영역에서 초록색이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저 같은 경우는 19점인가 20점인가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거 초록색 나온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47개의 항목 중에서 37개 정도 이상이 클릭돼야지만 그 정도 초록색 불이 나와요. 연령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담당자한테 그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식사에서 초록불이 들어오려면 재벌은 돼야 되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식사 점수가 높아지는 게 힘들다라는 거고요. 높다라는 게 힘든 거고, 우리의 식생활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점수가 그 낮다라는 것은 식생활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운동과 수면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직관적으로 노화 속도 다음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 노화 속도가 지금 너 몇 배속이야? 좀 빠르게 가고 있어. 그 원인을 바로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노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운동, 특히 식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생활 습관 가이드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또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체 네트워크, 생리 네트워크 상으로 하나하나 표시를 해 드립니다. 마이 웰리스랩이 가장 제가 봤을 때 멋진 부분, 마이 웰리스랩의 백미라고 한다면 바로 이 관리해야 할 영역,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4개 관리 영역이 노출이 되고요. 이 노출이 된 부분에서 빨간색은 지금 현재 뭐 위험하다, 위험한 요인, 그리고 노란색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 또 파란색은 본인이 선택한 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패스가 같이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온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메인으로 이 부분이 항산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 수면 건강 빨간불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서클이 있는 데가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영양소를 또 생활 습관을 제시해 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건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인 건강 관리 방식을 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노출된 어떤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면 건강에 어떤 빨간색 서클이 있었어. 그럼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를 추천하는 방법이겠죠.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L타이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굿슬립 밸런스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분이 지금 당장 뭐 그 영양소를 섭취시킨다라고 하면 수면 건강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한 발짝 더 생각해 보면 왜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수면 건강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위험 요인을 끌어올리는 어떤 원인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출된 원인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도 관리해 주면서 그분의 건강을 조금 더 챙겨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마이웰리스랩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신호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점수는
바이올릿 지표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연령대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75점이야. 이게 전체 연령대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연령대 중에서 100명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몇 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이 웰리스랩 충분하게 우리 비즈니스 쪽으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이 웰리스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트라이트에는 그 자산들을 12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24가지 영역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24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뭐 신경계, 소화대사계, 비뇨, 생식계, 근육계, 내분비계 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달 가능한 즉 제품으로 만들어서 전달 가능한 카테고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4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뉴트리라이트는 이 24가지 항목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품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했을 때 마이웨리스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관적인 기준에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좋지만 우리 제품 수가 굉장히 많아요. 뉴트라이트 제품 수.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뉴트라이트의 제품, 뭐 대용량, 소용량 다 포함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라고 하면 90종이 넘는 제품들이 존재하거든요. 90종? 뉴트라이트만 암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엠바이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도 존재하죠. 거기 아마 9종의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엑세스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아마 100여 종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해요. 이런 다양한 제품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간 어느 정도의 제품을 전달했을까? 누군가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많은 리더분들께 여쭤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의 파트너분들과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10종 내외의 제품을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품을 많이 권장하시는 분들은 한 30종 내외의 제품을 권장하시더라고요. 뉴트라이트는 암에 있는 제품이 한 100여 종이 있는데 실제로 권장하는 거는 많게는 한 30종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70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왜 나머지 70종을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인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신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4개 항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100여 종의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100여 종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적재적소에 내가 상담하고 있는 파트너분들과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마이웰리스랩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권장을 할 것인가? 3단계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총 3가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1단계에는 건강수면관리 시작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이웰리스랩 분석을 하신 분들 또는 하지 않은 분들도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들을 의미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웰리스랩
분석을 했어. 그냥 가장 편하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즈 팩처럼 딱 정형화해서 추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적합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더욱 정교한 맞춤 건강 수면 관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치열하게, 정밀하게 그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원료를, 영양소를 제시하는 단계가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단계 어떤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건강 수면 관리 시작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분석을 하신 분들과 하지 않은 분들 누구나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영양소는 어, 식물 영양소 또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바로 이 1단계에 해당되는 제품이고요.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WX가 이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10종의 비타민과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서 얻은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영양소 또는 무기질 같은 경우 항산화 효소의 그 역할을 수행하죠. 이러한 영양소들이 신체의 대사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부 무기질 같은 경우는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로 1단계에서 추천을 드리는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드렸죠. 건강 신호등에서 나온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영양소가 찍혀 나오죠. 기본적으로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에 포함된 WX와 더불어서 2단계 같은 경우 만일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어 라고 하신다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화된 안전성이 있는 비타민 C라는 영양소 추천을 드리고요. 또 지용성 비타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코엔자임 Q10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크시슬 추출물을 추천드립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밀크시슬 수출물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밀크시슬 안에는 슬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슬리마린 정확하게는 복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슬리마린은 뭐 슬리빈이라든지 이소슬리빈 등의 4가지 물질이 함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슬리마린 복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슬리마린 복합물을 다른 말로는 플라보 리그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폴리페놀의 한 종류예요. 그럼 폴리페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야? 항산화 기능입니다. 항산화 기능. 즉 밀크시슬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슬마린이라는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체 전반적인 부분의 항산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WX 1단계 영양소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 추출물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어떤 영양소를 추천하면 좋을까?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세 번째 비타민 B군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내가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적절하게 대사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저희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섭취한 에너지가 적절하게 대사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섭취한 에너지를 빠르게 대사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로 비타민 B군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어떤 문제, 신체 내에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등의 문제에 의해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죠.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섭취해야 되는 것일까? 그럼 마이랩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이 튼튼하면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유산균들이 유익균들이 장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유익균들이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특정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 물질을 일컬어서 우리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이 튼튼하면 뇌가 튼튼하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이 튼튼하면 근육이 튼튼해진다. 장이 튼튼하면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장청, 뇌청, 뭐 장, 뇌축, 장, 폐축.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바로 장의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적절한 생성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필수적으로 권장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의 예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에너지가 쌓여서 문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중성지질이 늘어나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되겠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겠죠. 즉 장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이 중성질과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존재하고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락토바실러스 퀘바터스 HY7601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KY1031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슬림핏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에너지가 쌓여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적절하게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분비해서 대처하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의 수준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단백질, 또 근육을 움직여 주는 데 있어서 또 대사시켜 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도 존재합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K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건강 신호등 중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WX와 더불어서 비타민C, 코엔자임 Q10, 밀크세스 추출물 섭취하면 돼.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WX와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섭취하면 돼.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커스터마이즈 팩처럼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단계이고요. 3단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마이 웰리스랩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꼭 이 단계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계냐면 인체 생리 네트워크 기반의 맞춤 영양 성분을 추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추천해? 왜 추천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하나의 도드라진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올라와 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선상에 있는 수면 아래 깔려 있는 원인들을 한꺼번에 제거해 줬을 때 적절하게 그 관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말해서 혈당 문제가 있어. 오른쪽 아래 있죠. 혈당. 혈당 관리에 문제. 이분이 혈당이 좀 높은데, 공복 혈당이 높은데, 그럼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체지방이 높거나 혈중 지질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운동 수행 능력, 또 간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관리를 해줬을 때 적절한 관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이 웰리스랩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앞서 얘기 드린 3대 분석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점들이 확인됐을 때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측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중에서 누군가 빨간불이 들어왔어.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 지금 보시는 부분에 할머니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관리해 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항산화 건강이라는 부분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어. 지금 당장 관리를 해야지 돼. 그렇다면 그 부분과 연관해서 함께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지금 노란색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 기능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지금 보시는 노란색 부분까지도 위험성, 잠재적인 위험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간 건강에 문제가 간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라고 한다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항산화라든지 혈중 지질 관련돼 있는 부분에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 릴리스랩은 이렇게 위험 요인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노출시켜 줌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그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냥 결과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마이 웰리스랩 분석을 해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항산화라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음, 이 부분이죠. 잠깐만요. 항산화라는 부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그 다음으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까지도 함께 노출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마이 웰리스 랩이 분석을 통해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산화 영양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게 마이 웰리스 랩이 도구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리더 여러분들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 활용하실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이 그간 진행하셨던 인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선택해서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해 줬을 때 좀 더 가치가 될 수 있겠죠. 이 화면은 마이 웰리스를 분석하시게 되면 거기에 다 나오는 화면입니다. 디자인이 약간 다르지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다 나와요. 그럼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 기본적으로 어 앞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혈액 분석 데이터라든지 그 외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음, 혈중 중성 지질이 높네?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 라고 한다면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E를 조금 더 추천할 수가 있겠죠. 왜? 비타민 E가 일반적으로 지질의 산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피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문제가 도드라져 라고 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영양소, 비타민 C 추천할 수 있겠지만 프로비타민 A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중에서 이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뉴트라이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항산화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 영양소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혈행, 간, 피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모든 부분에 이렇게 영역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뭐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간 건강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신다면 간 건강과 연계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도 함께 권장 추천을 해 드립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영양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장 내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24개 분야에 있어서 하나하나 저희가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리더 여러분들이 마이 웰리스랩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여건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 웰리스랩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편하다라는 거, 즉시적이라는 거, 또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직관적이라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하나하나 좀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정리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북 뷰어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얘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못 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주신 우리 서민기호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님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좀 많이 어려운 듯 하나 또 들어보면 쉬운 듯 하잖아요. 네, 회사가 모든 걸다